자, 이번 시간부터는 여러분들 교재 244페이지 보시면 244페이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는 게 나오죠. 지금부터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관해서 살펴봅니다. 여기 도시하고 주거환경에 정확하게는 도시환경과 주거환경에 문제가 있는 지역을 뭐하자? 정비하는 법. 그게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그러면 어딘가 가봤더니 여기가 어디냐? 서울특별시거든요. 서울특별시 지역을 들여다봤더니 새로 건물을 지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는 이런 새 건물들이 있는 지역에서 도시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 지역이 있는가 하면 지은 지 오래되거나 또는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돼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있는 지역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럼 이런 노후불량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는 문제가 있는 지역만 골라가지고 거기 있는 건축물들을 철거하고 새로 건물을 지음으로써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이러한 사업을 무슨 사업이라고 부른다? 정비사업이라고 부르고, 그런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절차를 다루고 있는 법, 정비사업은 이렇게 사업을 시행한다라는 그 내용을 다루고 있는 법, 이걸 무슨 법이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이 정비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냐? 6가지 사업이나 있어요. 뭐뭐 있다? 첫째, 주거환경 개선사업, 달동네 같은 데서 시행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 또 노후불량 건축물들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주택 재개발 사업, 또는 아파트 같은 게 있는데 노후불량화 되어 있죠? 이런 데서 시행하는 주택 재건축 사업, 또는 여기 도시환경 정비사업이라고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 같은 상가나 사무실이나 공장들이 밀집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도시환경 정비사업, 또 소규모로다가 일장 시행되는 그런 주거환경 관리사업들, 또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는 이렇게 몇 가지 사업이 있다? 6가지 사업이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렇게 6가지를 뭐라 부른다? 이걸 정비사업이라고 하고, 이런 사업의 시행되는 절차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럼 이 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더냐? 우리나라에서 이런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이런 정비사업을 하면 앞으로 이렇게 하라라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이라는 게 제일 먼저 수립됩니다. 즉 국토교통부장이 우리나라에서 정비사업은 앞으로 이렇게 하라는 국가정책 방향 같은 걸 제시하는 기본방침을 제일 먼저 수립하죠. 그래 놓고 두 번째, 각 관할구의 장들이 군지역을 제한 나머지 관할구역 하면 어디 어디죠? 우리가 관할구역 하면 어디였었습니까? 특광, 특시, 특도, 시장, 군수, 이게 관할구의 장이죠. 그 중에 군수를 뺀 나머지 특광, 특시, 특도, 도, 다시 특광, 특시, 특도, 시장, 여기까지만 군수는 뺀 그 자들이 각각 자기 관할에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래서 기본방침은 국토교통부에 수립하는 것이고, 기본계획은 군수를 제외한 나머지 관할의 장들이, 여기는 뭐죠? 서울특별시니까 서울특별시장이 뭘 수립한다? 기본계획이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게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되죠. 그럼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뭐가 나오더냐? 바로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가 기본계획에서 드러나요. 즉 장차 정비사업이 인정될 예정구역이 요 지역이다, 요 지역이다, 요 지역이다, 요 지역이다 라고 장차 정비사업이 시행될 예정구역, 정비예정의 계략적 범위가 어디서 드러난다? 기본계획에서 드러납니다. 그럼 이 중에 여러 군데가 나올 것인데 그 중에 어디가 제일 심각하답니까? 여기는 아파트 단지가 제일 심각하답니다. 이거 내버려뒀단 붕괴 우려겠대. 그럼 이 재건축 단지에서 뭐하자? 정비사업을 시행하자. 주택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럼 여기를 뭐로 한다? 정비 예정 구역들 중에서 여기를 먼저 정비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그때 정비구역을 지정하려면 무슨 계획부터 수립한다? 정비계획이라는 걸 먼저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이라는 게 이루어지죠. 그럼 여기가 이제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면 이 안에서 뭐자? 정비사업을 시행하지. 그럼 제일 먼저 누구부터 온다? 누가 사업을 시행하지? 사업시행자를 살펴봅니다. 이때 사업시행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조합입니다. 정비사업 조합인데 여기는 조합을 설립하기 전에 먼저 조합설립 추진위원회라는 걸 먼저 구성합니다. 그래서 조합설립 추진위를 먼저 구성하고 그 자들이 조합설립을 추진해서 정비사업 조합이라는 게 설립되는 게 원칙이죠. 그래서 원칙적인 사업시행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정비사업 조합을 설립하는 거죠. 그럼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사업시행자가 이 안에서 할 일이 뭐다? 어떤 식으로 사업을 시행할 건지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걸 무슨 계획을 한다? 사업시행 계획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시행 계획서를 수립해서 이걸 들고 시장군수한테 사업시행 인가를 받으러 갑니다. 사업시행 계획서를 작성해서 수립해서 그걸 들고 시장군수한테 사업시행 인가라는 걸 받고 시장군수가 그 사실을 고시하였다. 그게 사업시행 인가고시라는 게 이루어지면 이제 뭐 하면 되죠? 인가받은 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할 일이 뭐다?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사람들한테,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자, 여러분 현재 갖고 있는 13평짜리 아파트 이거 철거하고 30평대 아파트를 새로 지려고 하는데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여러분들이 부담한다면 이렇게 30평대를 여기다 새로 지을 수 있으니까 그 부담할 용의가 있으시다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분양신청 기간 드릴 테니까 그 기간 내에 뭐 하세요? 분양신청 하시오 라고 통지를 하고 분양신청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 있고 안 들어온 사람 있죠? 분양신청 하지 않은 사람들은 현금 청산해서 떠나보내고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새로 만들어줄 건지 분양신청이 들어온 사람에게 이렇게 만들어졌던 계획을 수립하는데 그 계획을 무슨 계획을 한다? 그거는 관리처분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받고 인가받고 인가권자인 시장군수가 그 사실을 고시하면 관리처분계획 인가고시가 있으면 이제 뭐 하면 돼? 관리처분에 따라 새로 만들어도 됩니다. 그럼 종전에 있던 토지건축물을 철거하고 관리처분계획에서 약속한 대로 새로 건물을 짓는 게 들어갑니다. 그러려면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새로 공사를 하라는 얘기죠. 자, 시공이 다 끝났습니다. 아파트 새로 졌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파트가 새로 이렇게 완공돼서 여기에 기존에 있던 건축물들이 다 철거되고 이런 모양새의 아파트가 여기 새로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제대로 지었는지 준공 인가를 받고 공사하려고 고시하면은 이 새로 지은 건물은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넘겨줘야죠. 아까 분양신청 들어왔던 사람들에게 이제 새로운 거, 이거 네 거야. 새로 지은 아파트 있죠? 요거, 여기 있던 사람 분양신청 들어왔잖아. 너한테는 새로 지은 요거 네 거야. 너한테 줄게. 여기 있던 사람 분양신청은 당신은 요거 줄게. 당신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 당신은 여기 줄게. 라고 하는 이 약속대로 넘겨주는 걸 말한다. 소유권 이전이라는 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 끝나고 준공 인가받고 공사하려고 고시가 있으면 그 다음에 할 일, 아까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들에게 관리처분계에서 몇 동 몇 호 주기로 약속한 대로 넘겨주는 걸 소유권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소유권 등기를 하고 받을 돈 있으면 받고 줄 돈 있으면 주는 종전의 토지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건축물의 가격과의 차액을 청산금이라고 하고 그 청산금 받을 거 받고 지급할 거 지급하면 공사는 다 끝나더라. 이게 바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사업시행 전체적인 체계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나오는 게 뭐다? 맞아. 첫 번째 뭐가 나죠? 이 핵심 정리 1번에서 정비사업의 종류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정비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사업이 있다는 거. 그 중에 첫 번째가 무슨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어디서 시행되는 거죠?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하고 돼 있죠.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달동네를 의식하시면 되겠죠. 바로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한다. 그런 달동네에서 뭐 한답니까? 정비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블령 건축물은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무슨 시설이 나온다? 정비기반시설이란 말이 먼저 나옵니다. 그럼 정비기반시설은 무엇일까?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먼저 보도록 하죠. 정비기반시설이란 우리 아까 뭐도 있었죠?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걸 뭐란다? 기반시설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기반시설 중에서도 정비사업과 관련돼서 꼭 필요한 것들 이걸 정비기반시설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기반시설 여러 가지 중에서 그 중에 정비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이게 정비기반시설이죠. 대표적인 게 뭐가 있다?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 이런 걸 뭐라고 한다? 정비기반시설이라고 표현합니다. 반면에 공동이용시설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때 공동시설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또는 국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평구당 이런 것들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을 공동이용시설입니다. 그 중에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구분하는 것도 시험 문제 나요. 그래서 이것도 여러분들이 둘을 나눠야 되는데 어쨌든 정비기반시설이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인데 이런 정비기반시설이 어디에서는 달동네에서는 어떻게 한다? 극히 열악하답니다. 한마디로 달동네는 도로나 상하수도 같은 게 개판이라는 얘기입니다. 극히 열악하죠. 더 나가서 무슨 건축물이 노블량 건축물이 뭐다?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답니다. 노블량 건축물들이 여기는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을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말하죠. 반면에 무슨 사업은 두 번째 주택 재개발 사업은 이번에 어느 구역 안에서 정비구역 안에서만 주택 재개발 사업을 시행됩니다. 이게 바로 정비구역이거든요. 바로 정비구역 안에서만 주택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데 이거는 어떤 경우에 한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블령 건축물이 밀집된 지역을 합니다. 어디하고 약간 다르죠? 달동네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블령처럼 과도하게 밀집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죠. 반면에 재개발 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은 열악하고 노블령처럼 밀집되어 있다. 둘이 보면 뭐죠? 상대적입니다. 완전 개판 주거환경 개선 사업, 약간 개판 주택 재개발 사업 이런 성격을 갖는다는 거 그것만 구분해서 기억하죠. 그래서 여기도 주거환경을 개선하려고 시행하는 건 주택 재개발 사업입니다. 반면에 주택 재건축 사업이죠. 주택 재건축 사업 이건 어디서 시행된답니까? 이렇게 화살표가 있네.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곳에서 시행된대. 중요한 건 재건축 사업은 이렇게 정비구역을 지정해 놓고 이 안에서 시행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렇게 정비구역에 지정되지 아니한 아파트 단지 같은 데서도 사업이 시행될 수 있는 게 무슨 사업이다? 주택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건축 사업의 특성은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만 시행되는 게 아니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주택 재건축 사업은 시행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시행이 가능하다라는 걸 기억합니다. 그때 정비기반시설은 뭐다? 양호하고 노블령 건축물은 뭐다? 밀집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겁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고 노블령 건축물은 뭐다? 밀집된 지역에서 시행되는 거. 이게 무슨 사업이다? 주택 재건축 사업이라는 걸 기억해 두라는 얘기입니다.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하고 노블령 밀집됐다. 이때 중요한 건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다는 말을 조심합니다. 무슨 말이죠? 재건축하고자 하는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도로가 보란 얘기야. 이런데 도로 옆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도로는 뭐 하단다? 양호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비기반시설 상태는 문제가 없답니다. 따라서 도로 넓히지 않고도 재건축 사업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야. 공원이나 학교 같은 시설들 자 이상 없이 잘 있으니까 문제 없다. 그런 데서는 시행되는 건 무슨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은 도로 넓힐 필요 없습니다. 상하수도관 더 증설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있는 아파트 단지에서만 건물만 새로 짓는 게 원칙입니다. 물론 일부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도로 조금 넓힐 수 있고 상하수도관 증설하는 거 조금은 할 수 있어. 그러나 재개발 같이 그런 정비기반시설이 아주 열악한 지역은 아니다. 그래서 정비기반시설은 양호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게 무슨 사업이다? 재건축 사업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재건축의 중요한 특성은 두 가지가 있다. 첫째, 재건축은 정비구역이 아닌 구에서도 시행된다. 두 번째, 그때 재건축은 정비기반시설 상태는 뭐다? 양호하다 하는 거, 요 두 가지만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오죠? 네 번째,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그럼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주로 어디서 시행된다?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등으로서 라고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전 상업지역이니까 상가나 사무실이 밀집된 지역, 공업지역이라고 그랬으니까 공장들이 밀집된 지역, 거기서 시행되는 게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왜 한답니까?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시행합니다. 첫째, 토지의 효율적 이용. 두 번째, 도심, 부도심의 도시기능의 회복. 세 번째, 상권 활성화라는 이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도시환경 정비사업이 시행되고 거기서는 주로 뭐 어떤 게 된다? 그래서 상업지에서는 그래서 그냥 주거환경만 개선하는 게 아니라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 그것이 도시환경 정비사업입니다. 자, 네 번째, 무슨 사업이다?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죠. 주거환경 관리사업이라는 건 어디서 시행된다? 단독주택이나 또는 다세주택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단독주택, 다세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도로나 상하수도만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존재하는 어떤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같은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라고 되어 있어. 따라서 단독주택이나 다세주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을 주거환경 관리사업을 한다. 특히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공동이용시설까지도 만들어준다는 것,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같은 이런 시설도 만들어주는 게 주거환경 관리사업의 특성이라는 걸 조심합니다. 아셨죠? 자, 이제 마지막 뭐가 있죠? 요거 가로주택 정비사업. 이때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어디서 시행된다? 가로구역에서 시행되는 겁니다. 가로구역이 무슨 말이죠? 한자로 쓸까요? 가로구역이라는 건 거리 가짜입니다.
그래서 거리가 짜고 길로자입니다. 가로, 구역 이렇게 쓰죠. 즉 거리가 짜 길로자는 거리에 있는 도로로 둘러싸인 구역을 뭐라고 한다? 가로구역입니다. 줄여서 가구라고도 표현해요. 가구. 이놈의 가구는 보르네오 가구가 아닙니다. 에이스 가구가 아니고 이건 가로 구역을 줄여서 가구라고 하는데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이라는 의미를 갖죠. 그래서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 이렇게 지금 도로 나 있잖아. 이렇게 십자도로로다 이렇게 나 있죠. 그렇게 둘러싸인 이 공간 바로 요 안에 여기를 뭐라고 한다? 이걸 가로구역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가로구역 안에서 뭐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종전의 가로는 즉 노블량 건축물이 여기 밀집돼 있어. 노블량 건축물이 밀집한 그 가로구역 안에서 뭐는 그대로 두고 종전의 가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러니까 도로는 넓히지 않아도 돼요. 기존에 있던 도로는 그대로 두고 이 안에서 뭔다?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사업을 무슨 사업을 하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한단다. 이렇게 6가지 사업이 있다는 것. 그 중에 특히 가로구역이 되기 위한 요건이 뭘까? 가로구역에 대해서는 첫째, 도시계획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입니다. 도시계획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 그래서 이런 도로 같은 도시계획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이라고 했고 그때 이 면적은 가로구역에서 정비사업이 시행되면 면적은 1만 제부터 미만만 돼야 됩니다. 넓어서는 안 된다. 아까 소규모로 다 시행된다 그랬잖아. 이 소규모라는 게 면적이 얼마다? 1만 제부터 미만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죠. 그때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는 설치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가로구역 안에다가 지금 좀 전에 지금 가로구역을 보세요. 이게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이 이게 가로구역이다 그랬죠? 근데 이 안에다 뭐 한다? 또 도로를 만들 수도 있어요. 이 안에도 도로가 이렇게 만들어질 수도 있어. 그때 어디까지가 가로구역이다? 요게 가로구역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안에다는 뭘 만들지 말라? 4m를 초과하는 도로를 만들어서는 아니 됩니다. 이 안은 4m 초과 도로를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여기 보면 어디 있죠? 이때 4m 이하 되는 도로는 가능이란 말씀 했잖아. 따라서 이때 도로 너비가 이때 안에 도로를 만들 수는 있는데 이 너비가 4m 이하 되는 도로는 가능하고 뭐는 안 된다? 4m 초과되는 너비의 도로는 이 안에서는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거. 그래서 첫째는 도시계획 도로로 다 둘러싸여 있어야 되고 면적은 1만 제부터 미만해야 되고 근데 도시계획 도로로 둘러쌌는데 그때 3m 무슨 도로? 3m 초과되는 도로는 안 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런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시계획 도로는 설치해서는 안 되는데 4m 이하 되는 도로는 괜찮다라는 거. 여기까지가 여기서 살펴볼 전반적인 내용이었었죠. 자, 이제 핵심 단위 몇 번? 2번으로 넘어가자. 가로주택 정비사업의 시행 요건하고 합니다. 특히 무슨 사업? 아까 마지막에 봤던 가로주택 정비사업들. 그리고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이때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되냐? 첫째는 3가지 요건을 갖추는 이런 가로구역 안에서 말이야. 3가지 요건을 갖추는 이런 가로구역 안에서 그때 어떤 요건을 갖춰야 된다? 첫째, 노블량 건축물의 숫자가 전체 건축물 숫자의 3분의 2 이상은 돼야 됩니다. 즉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여기서 시행하려면 무슨 건축물이? 노블량 건축물의 숫자들이 여기 있어야 될 거냐. 그게 전체 건축물 숫자의 얼마가 된다? 3분의 2 이상은 돼야 됩니다. 즉 세 채 중에 2채 건물은 노블량 건축물이 돼야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했다 이 말이야. 세 채 중에 2채는 노블량 건축물일 것. 그 다음에 다음의 기준에 적합할 것 그랬는데 이 안에 뭐가 들어있단다? 요 가로구역 안에 단독주택이 있다면 이때 단독주택은 기존 호수가 몇 개인다? 10개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을 이 안에 있다면 10개 이상이 될 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하고 만약에 공동주택들이 있다면 공주택은 얼마 된다?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돼야 됩니다. 그래서 단독주택은 기존 호수가 10호 이상 돼야 되고 공주택은 기존 세대수가 20세대 이상 되면 이 안에서 뭘 시행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이 함께 있다면 어떻게 될까? 이 안에 단독주택도 있고 공주택 같이 있대. 그때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의 세대수를 뭐한 게 합한 숫자가 얼마 이상이면 20 이상이면 그때는 여기서 뭐 시행한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기존 호수와 세대수를 합한 숫자가 20 이상 될 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가 얼마 이상이다? 10 이상이라면 이렇게 돼 있죠? 그때는 공동주택의 세대수와 합한 숫자가 즉 단독주택 호수하고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숫자가 20 미만인 경우에도 아까 말한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자, 그럼 이거 한번 번역해 볼까요? 무슨 말인가? 아까 단독주택과 공주택이 함께 있는 경우는 기존 호수와 세대수를 합해서 얼마 이상 된다? 20 이상 된대. 그러면 자, 그때 단독주택은 얼마만 있으면 될까? 자, 단독주택이 지금 7만 있대. 단독주택이 7호가 있대. 거기다 플러스 공동주택이 몇 세대가 있대? 이때 13세대가 있답니다. 그럼 단독주택 7호와 공주택 13세대를 합쳤으니까 얼마죠? 20이잖아. 이게 바로 단독주택과 공주택이 함께 있다면 기존 호수 7호, 기존 세대수 13세대, 호수와 세대수를 합한 게 얼마 됐죠? 7 플러스 13 했으니까 20 이렇게 됐잖아. 그러면 그때는 가로택 점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독주택이 7호가 아니고 이제 밑에 단독주택이 몇 호가 된단다? 12호가 된다고 가정해봐. 그럼 단독주택의 호수가 10 이상이잖아. 근데 공동주택은 몇 세대만 있다냐? 5세대밖에 없습니다. 단독주택은 12호가 있는데 공주택은 5세대밖에 안 됩니다. 그럼 단독 12 플러스 공동 5세대 합치면 얼마죠? 17밖에 안 되잖아. 이건 17이죠? 그래도 뭐 한단다? 20 미만이잖아. 합한 숫자가 20 미만인 경우도 기존 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원래는 합쳐서 20 이상이 되는데 17밖에 안 돼도 20 이상이라는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는 얘기죠. 단독주택은 아까 기존 호수가 얼마만 있으면 한 돼서 10 이상만 되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단독주택이 10 이상만 갖췄다면 공동주택의 세대수가 작다 하더라도 합쳐서 20이 안 되더라도 그래도 그때는 20이라는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겠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을 잘 정리해 두도록 하죠. 자,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거? 이제 가로주택 점비사업을 시행하게 한 요건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같이 해오셔야 돼요. 뭐하고? 이거 가로구역에 대비한 범위는 세 가지 요건을 갖춰야 가로구역이 된다. 그래서 가로주택 점비사업을 시행하려면 그때는 이런 요건을 갖출 때만 가로주택 점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라고 외우시면 되겠죠. 아까 정비기반시설하고 뭐하고 공동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죠. 이런 게 정비기반시설이다. 이런 걸 공동이용시설이다. 어떻게 하면 되죠? 사람이 살아가는데 정비사업에서 꼭 필요한 시설, 그거는 정비기반시설.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 그건 전부 다 공동이용시설. 그렇게 여러분들이 구분하십시오.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들이 정리해둬야 된다. 여기까지죠. 자, 다음 페이지 주택단지라는 게 5번째 핵심 정리입니다. 이때 주택단지가 되는 건 몇 가지가 되냐? 이 정비법에서는 5가지를 주택단지랍니다. 첫째는 원칙적으로 주택법상 뭐 받고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이 안에다 뭘 졌습니까? 주택도 짓고요.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건설되는 일대의 토지를 뭐란다? 이게 주택단지랍니다. 자, 뭘 받아야 돼? 사업계획 승인이라는 걸 받습니다. 주택법에 가서 배우실 거야. 주택법을 보면 일정 규모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또는 공동주택을 건설할 때는 원칙이 30호 또는 30대 이상 질 때는 그때는 건축허가를 받고 짓는 게 아니라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 게 원칙입니다. 단독주택은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30세대 이상 질 때는 그건 건축허가를 받는 게 아니라 건축법을 적용하는 게 아니라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는다고 돼 있다는 얘기죠. 그건 주택법에서 다시 배웁니다. 그때 그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이 안에다가 뭘 졌습니까? 주택도 짓고요. 부대시설, 복리시설이 건설됐대. 부대시설이라는 건 주택에 딸린 시설로서 주차장 같은 거, 관리사무소 그런 것들이 말하고 부대시설이라는 건 있으면 주민들의 생활복리에서 편리시설, 근린생활시설 같은 거 그런 것들 또는 그 안에 있으면 좋은 게 뭐죠? 놀이터 같은 거 그런 게 있으면 복리시설이라는데 그런 주택도 짓고요. 부대시설도 건설되고 복리시설도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를 이걸 뭐란가? 이게 주택단지라는 얘기입니다. 이 주택단지는 주택법에서도 똑같이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주택법에 있는 주택단지와 같은 개념이죠. 이게 주택단지인데 그런데 문제는 뭐죠? 여기 하나의 주택단지가 조성돼 있었는데 이게 하나의 주택단지였어. 근데 가운데 뭐였죠? 도로 같은 도시군 계획 시설이 설치됐습니다. 즉 도시군 계획 시설인 도로 등으로 뭐 됐다? 분리가 돼버렸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둘로 쪼개져가지고 하나의 주택단지 가운데 도로나 철도 같은 게 나가지고 둘로 쪼개졌고 각각 관리되더라. 이쪽은 이쪽대로 관리하고 이쪽은 이쪽대로 관리하면 A단지하고 B단지는 두 개로 분리돼 버린 거죠. 각각 관리되면 각각을 뭐로 본다? 각각을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A 지역이 하나의 주택단지, B가 하나의 주택단지입니다. 원래는 뭐였었는데 A, B를 합쳐서 하나의 주택단지였는데 가운데
도로 같은 게 새로 만들어지면서 둘로 분리돼 버렸고 그때 각각 관리되고 있다면 각각을 별개의 주택단지입니다. 자, 세 번째는 그 반대거든요. 여기 하나의 주택단지가 조성돼 있었어. 이쪽에도 또 하나의 주택단지가 조성돼 있었어. 그래서 각각 주택단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단의 토지 둘 이상을 이 두 개의 주택단지를 요번에 우리 뭐 하자? 인건비 부담도 크고 그러니까 소장 각각 두지 말고 우리 합쳐서 하나의 소장으로 두고 관리를 하면 좋겠다. 공동관리로 들어갔죠. 그럼 공동관리가 이루어지면 합쳐서 둘을 뭐라 본다?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는 겁니다. 아까 뭐하고 했냐면 헷갈리지 마세요. 요거는 하나의 주택단지의 가운데 도로가 나면서 A 주택단지와 B라는 주택단지로 둘로 나눠진 것이고 요거는 원래는 각각의 주택단지가 있었는데 합쳐서 공동관리 들어가면 합쳐서 전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본다. 요 말입니다. 자, 네 번째는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만 나오는 겁니다.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 토지분할 청구를 하는 게 있습니다. 이 토지분할 청구는 뭐냐면 재건축을 시작하려면 이렇게 뭐에서는 두 개 동 이상 있는 주택단지 안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려면 두 개 동 이상 있는 주택단지야. 그때는 각 동별 과반수의 구분수유자 및 유격권의 동의가 있어야 되나? 구분수유자 동의를 받는데 얼마나 받는다? 각 동별 구분수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게 된다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반대하는 동들이 있어. 저쪽에 있는 사람들은 다 동의하는데 요 앞에 있는 요 세 개 동이 뭐 한답니까? 지들은 안 하겠답니다. 재건축 안 하겠답니다. 따라서 각 동별 구분수자의 과반수 동의를 3개 동은 못 받았습니다. 나머지 저 뒤에는 7개 동, 이게 10개 동이 있다고 하자면 7개 동은 재건축하자고 다 100% 동의서 써줬는데 요 3개 동이 앞에 있는 것들만은 안 하겠답니다. 지들은 싫답니다. 그러면 이 3개 동 때문에 나머지 뒤에 있는 동들도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재건축은요, 그 주택단지 전체를 하려면 하는 거고 말은 많은 거지. 전 주택단지 중에 일부 동은 하고 일부 동은 안 한다? 이건 원래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못 하는데 그럼 하는 방법이 없을까?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죠? 토지를 분할해버립니다. 토지를 쪼개버립니다. 그래서 저쪽에 7개 동은 한다고 했으니까 걔들은 별개의 하나의 구분하는 하나의 주택단지를 만들어버리고 이쪽 안 한다는 사람만 쪼개서 얘들은 얘들대로 별도라는 뭘로 이루어진다? 토지 분할이라는 게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지를 둘로 나누는 거죠. 그래 놓고 이 분할된 토지라는 건 저쪽 이제 7개 동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안 하겠다는 3개 동 말이죠. 그래서 저쪽 7개 동은 분할된 토지,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안 하겠다는 동, 안 하겠다는 3개 동 이렇게 둘로 나눠놓고 각각이 뭐가 된다? 별개의 주택단지입니다. 그러면 반대는 3개 동은 하나의 주택단지로 묶어놨으니까 얘들은 안 하니까 끝내는 거고 나머지 저쪽 하겠다는 1개 동은 이제 별도의 하나의 주택단지가 됐으니까 그때는 요 7개 동만 재건축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이건 어디서만 나온다? 재건축사에서만 토지분할 청구라는 게 있고 그때 분할되어 나가는 토지, 분할된 토지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자, 그러면 주택법상 사업계획 승인받는 주택단지만 있을까? 아닙니다.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고 짓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이 건설되는 일단의 토지가 있는데 그것도 하나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거. 뭘 받고 짓는다? 건축법상 건축 허가를 받고 다른 거 짓는 건 안 돼요.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만 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다가구나 다세대 같은 건 안 되고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만 건설된다면 그 땅 전체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보겠다. 여기까지가 주택단지에 관한 개념이죠. 자, 뭐도 있다? 토지 등 소유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때 여기서 말하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하는 건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 도시개발법에서는 뭐라고 그러죠? 그냥 토지 소유자라고 됐습니다. 도시개발법은 토지 소유자. 여기는 뭐라 됐다? 토지 등 소유자. 그래서 여기는 등자가 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법, 토지 등 소유자는 정비법이라는 걸 먼저 구분하시고 그럼 토지 등 소유자는 누구 있다냐? 일단 셋으로 나눠집니다. 사업에 따라서 첫째, 6가지 사업 중에서 첫 번째 나오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두 번째 나오는 주택 재개발 사업, 그 다음에 네 번째 나오는 도시환경 정비 사업, 다섯 번째 나오는 주거환경 관리 사업. 네 가지야. 주거환경 개선 사업, 재개발 사업, 도시환경 정비 사업, 주거환경 관리 사업. 요 네 가지 사업에서는 누구를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른다? 어느 구역 안에는 정비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몇 명? 3명이야.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3명을 뭐라 부른다?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른단다.
그럼 누구누구 있다는 얘기야? 첫째, 토지 소유자가 있어요. 땅 주인. 그 다음에 건물 갖고 있는 건물주물의 소유자. 우리나라는 토지하고 건축물을 구분 소유할 수 있죠. 땅 주인 따로 있을 수 있고 건축물 주인이 따로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는 둘로 나눌 수 있거든, 부동산을. 그러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도 있고 또는 건축물 소유자도 있고 토지 위에 뭘 가진 사람이 있다? 지상권을 설정한 지상권자가 있습니다. 그럼 각각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각각을 뭐라 부른다? 요 네 가지 사업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라고 부르자라는 뜻입니다. 반면에 주택, 재건축 사업에서는 정비구역과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사업이 시행된다 그랬었죠? 그때 정비구역 안에서는 누굴 말한다?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라고 됐습니다. 여기서 조심할 건 위에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그래서 또는 자로 붙였죠. 그때 또는이라는 건 무슨 의미다? 개별 요건이라고 그랬었죠. 각각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 따로, 건축물 소유자 따로, 지상권자 따로 세 명이 각각 토지 등 소유자가 되는데 무슨 사업에서는 재건축에서는 그게 아니고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그랬습니다. 따라서 건축물을 갖고 있으면서 그 해당하는 땅도 같이 갖고 있는 사람, 건축물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 그 땅까지 같이 갖고 있는 사람, 그래서 밑자라는 건 동시유권으로서 같이 갖고 있어라는 얘기죠. 건축물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부속 토지 땅까지도 같이 소유하는 사람, 그 사람들만 뭐로 본다? 재건축사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로 보겠답니다. 따라서 재건축에는 누가 들어가지 않는다? 재건축에는 지상권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상권자라는 개념은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 개념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지상권자가 빠진다라는 것도 같이 기억하고, 그때 건축물 또는이 아니라 건축물 및 부속 토지 소유자 있으니까 동시에 땅과 건축물을 같이 갖고 있는 사람만 토지 등 소유자로 봅니다.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 관해서는 따로 보지 않아도 됩니다. 또 이제 세 번째 무슨 사업? 가로택 정비사업. 가로택 정비사업은 어디서 시행된다 그랬죠? 가로구역에서만 시행된다 그랬습니다. 그 가로구역에서 누굴 말한다? 가로구역에 소지하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했으니까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 지상권자 각각이 1번에 나오던 첫 번째와 똑같죠? 이렇게 되는데 다만 첫 번째 거는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서 주거환경 관리 사업까지는 정비구역에서만 시행되고 가로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시행된다. 이것도 혼도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가로택 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를 말한다 라고 돼 있죠. 이게 토지 등 소유자라 부른다. 이 토지 등 소유자 개념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무슨 사업을 시행할 때 사업 시행자가 누구일 때? 정비사업 조합일 때, 그때 조합일 때는 원칙적으로 이 토지 등 소유자가 조합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다음 주에 넘어가서 볼 건데 하여튼 이 토지 등 소유자들이 바로 조합을 설립하면 그 사람들이 원칙적으로는 조합원이 된다라고 때문에 누가 토지 등 소유자는 정확하게 구분할 줄 아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관 등이란 말이 나옵니다. 이때 정관 등이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뭐 있죠? 정관도 있고 규약도 있고 시행규정도 있다. 이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그 중에 정관이란 누가 작성한 규칙을 말한다? 조합이 작성한 규칙을 정관이라고 합니다. 즉 정관이라는 건 조합이 설립될 때, 조합 설립인가 봐 들어갈 때 제1조, 제2조, 제3조에서 자기들 조합원들의 권리, 의무와 관한 내용이 들어있는 정관을 만들어서 그걸 갖고 와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게 바로 조합이 작성한 규칙을 정관이라 합니다. 반면에 토지 등 소유자들이 직접 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이 있어요. 모든 사업이 다 그런 건 아니고 도시환경 정비사업에서만 토지 등 소유자들이 사업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때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사업을 시행해서 작성한 규칙을 그건 규약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토지 등 소유자가 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하는 규칙, 규약. 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때 작성하는 규칙, 정관. 이렇게 기억하라는 얘기죠. 반면에 시행규정이라는 규칙도 있습니다. 그럼 이 시행규정은 누가 작성할까?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그리고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 이 자들을 이 정비법에서는 줄여서 뭘 한다? 이하 시장, 군수로 함라고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누구라고 부른다? 시장, 군수라고 부르면 그때는 누굴 말한다?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을 말한다는 거. 요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단 특시, 특도, 시장, 군수, 구청장하고 누가 하고? 주택공사 등하고 또 하나 신탁업자들. 이 자들이 작성하는 규칙은 합쳐서 시행규정을 한다. 그래서 셋이 있어요. 시장, 군수, 그 다음에 주택공사 등, 그 다음에 신탁업자. 이 세 사람이 작성하는 걸 뭐라고 합니다? 시행규정입니다. 여기 주택공사 등이라는 개념 정의는 따로 안 했는데 이때 주택공사 등이란 한국토지주택공사 있었죠? LH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
둘을 합쳐서 주택공사 등이라고 합니다.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지방공사를 합쳐서 주택공사 등이라고 표현한다. 그래놓고 바로 시장, 군수, 주택공사 등 신탁업자 이 세 사람이 작성하는 규칙은 시행규정 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정관, 규약, 시행규정 이 세 가지도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도록 합니다. 여기까지가 용어정에서 나오는 내용들이라는 거. 여기까지만 중요한 용어들이야. 여기까지만 여러분들이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래 놓고 이제 아까 이 앞에 이제 보면 대지란 말이 하나 있었어요. 어디서 나오냐면 여기 대지라는 말이 있죠. 그럼 대지라는 건 우리 용어정에서 내가 뺐었는데 대지는 뭐더냐?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전의 땅을 이걸 뭐라 본다? 이걸 토지라고 합니다. 정비사업이 시행되기 전에는 이 땅을 뭐라 한다? 토지라고 합니다. 그럼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를 뭐라 한다? 그걸 대지라고 합니다. 그럼 정비사업에 의하여 조성된 토지 그랬으니까 정비사업이 끝나고 나면 그 땅은 뭐라 부른다? 새 땅은 대지라고 부른다는 얘기죠. 그럼 헌 땅은 뭐라 부른다? 토지입니다. 두꺼봐 헌집 가져가고 새집 따고 그러죠? 그때 헌 땅 가져가고 새 땅 따고 그럼 헌 땅이 뭐죠? 토지 가져가고 대지 따고 말입니다. 개발되기 전에는 토지라고 하고 개발된 새로운 땅은 대지라고 부른다는 거. 그것도 용어적 속에 하나 들어있는데 그것까지만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기억하도록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시간에 봤던 것들 한번 간단히 한번 용어적인 한번 다시 보자. 자,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무슨 내용을 한다? 정비사업이 시행되는 절차를 다루고 있는 법을 무슨 법을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입니다. 이때 정비사업에는 몇 가지가 있다? 6가지 사업이 있다. 외우셔야 돼요. 주거환경 개선사업, 주택 재개발사업, 주택 재건축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 가로대 정비사업 이렇게 6가지 사업이 있다. 그때 이 정비법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얘기 무엇이더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이런 식으로 하라는 국가 정책 방향을 제일 먼저 수립하는데 그걸 뭐란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기본방침이라는 걸 제일 먼저 수립합니다. 그래놓고 그에 따라서 각각의 자기 관할구역에서 앞으로 우리는 지역에 우리 서울특별시에 어디가 정비사업이 시행할 건지 정비 예정구역의 계획적 범위 같은 게 들어가는 무슨 계획이 수립된다? 기본계획이 수립됩니다. 그럼 관할구의 장들이 수립하는데 그중에 군수만 뺀 나머지 자들이 기본계획을 수립합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뭐더라다? 그 중에 제일 문제가 있는 요 아파트 단지부터 정비사업을 시행하자. 그럼 거기를 뭐 지어가죠? 정비구역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때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그걸 가지고 정비구역을 먼저 지정합니다. 그럼 정비구역이 지정됐으니까 이 안에서 뭐자? 정비사업을 시행하자. 누가 하지? 사업시행자를 살펴봅니다. 그때 사업시행자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정비사업 조합에 가는 걸 살펴봅니다. 그럼 저 사업시행자가 정해지면 시행자가 할 일, 사업을 시행하기엔 구체적인 게 사업을 시행하기엔 계획서라는 걸 수립합니다. 그걸 들고 시장군사한테 가서 사업시행 인가를 신청해서 인가받고 그게 고시되면 이제 인가받은 대로 사업에 들어가면 되죠. 사업시행 인가고시가 있어야 비로소 사업에 들어가는 겁니다. 본격적인 사업은 이때부터죠. 그때 뭐부터 한다?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이 안에 있는 분들에게 야 지금 있는 14평짜리 아파트 철거하고 30평짜리 아파트 새로 지려면 대략 어느 정도 비용이 들어가니까 그 정도 부담할 용어가 있으면 분양신청 하세요 라고 분양신청을 받습니다. 그래놓고 뭐 한다? 이제 분양신청 기간이 끝나면 분양신청 들어온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새로 만들어줄 건지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청사진, 지금 있는 이 아파트를 철거하고 이런 식으로 새로 아파트를 만들어주겠다는 청사진을 뭘 한다?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서 시장군수한테 인가받고 그게 고시되면 이제 기존 건축물들 다 철거에 들어갑니다. 관리처분계획대로 만들면 되니까 기존 건축물 철거하고 공사에 들어갑니다. 공사 다 끝났어요? 새로 지은 아파트 이상 없는지 준공 인가받고 공사료 고시하면은 건축은 끝난 거죠. 그러면 아까 관리처분계획에서 몇 동 몇 호 줄게 하고 약속한 대로 넘겨주는 걸 소유권 이전이랍니다. 관리처분계획에서 몇 동 몇 호 주겠다는 약속이 나오는데 그 약속대로 넘겨주는 걸 소유권을 이전하고 고시하면 언제부터?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부터 새로 분양받은 요거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 지은 집이 내 집이다? 언제부터다? 소유권 이전 고시일 다음날부터 내 집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권 등기라는 걸 신청해서 하고 그 다음에 청산금 줄 거 주고 받을 거 받으면 이 정비사업은 다 끝나더라 라는 이런 절차에서 사업이 시행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용어정의로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정비사업에서 몇 가지가 있다? 6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사업에 관한 특성들도 하나하나 다 정리하셔야 돼요. 그 중에 달동네 사업인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도시 저소득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서 그때 정비기반시설은 극히 열악하고 노블 여건은 과도하게 밀집돼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됩니다. 반면에 주택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안에서만 시행되는데 그때 정비개발사 상태는 열악하고 노후분양처는 밀집돼 있어서 역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시행됩니다. 반면에 재건축 정비구역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도 시행이 가능한데 그때 정비개발 상태는 열악한 게 아니라 양호하다라는 게 중요하고 그러나 오래됐으니까 노후분양처는 밀집돼 있죠. 그래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시행됩니다. 반면에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로 상업적, 공업적에서 시행되고 토지의 효율적 이용, 도심부도심의 기능의 회복, 상권 활성화라는 이 세 가지 목적으로서 시행되는 사업이 바로 도시환경 정비사업. 반면에 주거환경 관리사업은 단독주택이나 다세택이 밀집된 지역에서 정비개발사 및 공동이용시설의 확충을 통하여 주거환경을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해서 시행되는 건 주거환경 관리사업. 마지막 가로주택 정비사업 어디서 시행이죠? 노후분양 건축물이 밀집한 가로구역 안에서 그때 종전의 가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도로는 그대로 두고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해서 시행되는 건 가로주택 정비사업입니다. 이때 가로구역이라는 게 뭘 말하느냐? 첫째, 도시계획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가로구역이라고 하고 그때 면적은 1만 제부터 2만만 대 된다. 면적은 1만 미만이고 해당 지역을 통과하는 도시계획 도로를 설치해서는 안 되는데 이 안에도 도로를 만들 수는 있다. 아까 이거죠? 이 안에도 원래는 이거 도시군 계획, 도시계획 도로로다 이렇게 둘러싸인 일단의 구역인데 가운데는 4m 이하 되는 도로는 설치할 수 있지만 4m 초과되는 도시계획 도로는 설치해서는 아니 되는 게 바로 뭐다? 가로구역이라 그랬습니다. 그럼 가로구역 안에서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어떤 요건을 갖추면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첫째, 노후분양 건축물의 숫자가 이 안에 있는 전체 건축물 숫자의 3분의 2 이상은 돼야 된다. 즉 건축물 3채 중에 2채는 뭐 해야 된다? 노후분양 건축물에 속할 때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안에 기존의 단독주택의 호수가 10호 이상은 돼야 되고 공동주택만 짓었다면 공주택 호수가 20 이상이 됩니다. 단독주택은 10호 이상 있으면 된다. 공동주택만 짓는다면 그때는 공주택은 20호 이상만 있으면 된다. 종전했던 단독주택은 10호 이상 있으면 되고 공주택은 20세대 이상 있으면 되죠. 다만 단독주택과 공주택이 함께 있다면 그때는 기존 단독주택의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게 20 이상이면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거 단독주택은 7호, 공주택은 13세대, 그러면 20 이상 되죠. 근데 단독주택이 몇 호 이상만 된다면 10호 이상만 된다면 단독주택이 이 안에 10호 이상만 있다면 공동주택은 설령 합친 게 20이 안 됐다. 공주택이 5세대밖에 안 돼서 합쳐봤자 12, 15대도 17밖에 안 되죠. 20 미만이라 하더라도 그래도 20 이상이란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라고 됐습니다. 여기까지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이용시설을 구분하죠. 정비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열가스 등의 공급시설을 정비기반시설. 반면에 주민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것,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더 나가서 구판장, 세탁장, 화장실, 수도, 타가소, 어린이집, 경로당 이런 것들은 공동이용시설에 들어간다라고 됐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때 주택단지는 여기서는 몇 가지가 있다? 5가지를 주택단지라고 부릅니다. 첫째, 주택법상 뭐 받고? 사업계획 승인받고 즉 사업계획 승인은 단독주택은 원칙적으로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원칙적으로 30세대 이상 이렇게 많이 지을 때 그때 주택법에서는 사업계획 승인받으라고 됐습니다. 그때 그 사업계획 승인받고 뭘 졌습니까? 주택도 짓고요. 이 안에다 부대시설, 공시설이 건설되면 그 일단의 토지 전체를 이걸 뭐라고 한다? 이걸 주택단지를 하자. 근데 하나의 주택단지가 만들어졌는데 가운데 도시군 계획시설인 도로 등이 만들어져서 각각 둘로 분리됐습니다. 그래서 분리돼가지고 각각 관리되는데 A 지역의 관리사무소장 따로 있고 B 지역의 관리사무소장이 따로 존재한다. 각각 관리되면 각각을 뭐라고 한다?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는 겁니다. 반면에 여기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었고 옆에 또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었는데 우리 뭐 하자? 공동관리로 들어가지. 그래서 일단의 토지 2 이상 있었는데 공동관리로 들어가면 합쳐서 있다는 하나의 주택단지로 봅니다. 자,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 이런 2개 동 이상 있는 주택단지에서 재건축 사업을 시행할 때는 원칙적으로 각 동별 구분수이자 과반수가 우리 재건축 조합 설립하는 거에 동의해요 해야지만 원래는 재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 동의하지 않는 동이 3개 동이 있더라. 10개 동이 있었는데 3개 동은 우리는 재건축 반대하겠대, 안 하겠대. 그래서 과반수가 동의하는 사람이 안 됩니다. 그러면 이 3개 동 때문에 나머지 7개 동도 사업을 시행할 수 없는 게 원칙입니다. 그때는 어떤 방법이 있다? 토지를 분할해버립니다. 그래서 토지를 이렇게 잘라가지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니들끼리 살아라. 찬성하는 7개 동만 사업을 시행하겠다. 그때 각각 분할된 토지와 분할되어 나가는 각각을 뭐랍니다?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자는 얘기죠. 마지막 건축법상 건축 허가받고 짓는 주택단지도 있습니다. 그때 건축 허가받고 짓는 주택단지가 되려면 딴 거 짓는 건 안 돼. 뭐하고 뭐만 지라?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만 지어야 됩니다. 아파트 또는 연립주택에 건설된 일단의 토지 이것만 주택단지로 보죠. 그래서 주택단지하고 개념이 약간 달라요. 여기는 모두 들었다. 토지 분할 청구에서 분할되는 토지도 주택단지고 건축 허가받고 아파트 연립주택에 건설된 토지도 주택단지에 추가됩니다. 자, 토지 등 소유자란 셋으로 나눠지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 주거환경 관리사업에서는 누가 토지 등 소유자다? 정비구역 안에 소지하고 있는, 그래서 정비구역 안에 있어야 돼. 정비예정구역 땡, 정비구역 밖에 땡 틀립니다. 정비구역 안에 소지하는 이 안에 누가 있단다?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이 세 사람을 토지 등 소유자라 하죠. 반면에 재건축은 정비구역 안에서는 건축물 및 부속토지 소유자를 토지 등 소유자라 하죠. 그래서 건축물과 동시에 부속토지까지 갖고 있는 소유자들, 그자들이죠. 단 여기는 누군 들어있지 않다? 지상권자는 재건축에서는 토지 등 소유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은 외우지 않아도 된다 그랬죠. 자, 세 번째,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가정은 가로주택 정비사업을 말합니다. 그때는 가로구역에 있는 라고 됐죠. 가로구역에 있는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그 지상권자, 이 세 사람을 그때는 토지 등 소유자로 부릅니다. 자, 정관이라는 게 있고 규약이 있고 시행규정이 있다. 세 가지. 정관은 조합이 작성한 규칙을 정관이라 한다. 토지 등 소유자들이 자치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작성한 규칙, 토지 등 소유자가 시행자일 때 작성한 규칙을 규약이라 하죠. 세 번째, 특시, 특도, 시장수, 촌장, 줄여서 시장수라 부르고, 주택공사 등하고 신탁업자 3명, 시장운수, 주택공사 등 신탁업자가 작성한 규칙은 그건 시행규정이라고 부른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가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내용들. 이게 첫 번째 시간이죠. 자, 마지막 1시간 잠시 쉬었다가 들어가요.